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김제 봉남초등학교에 와 있는데요. 교장선생님을 만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업 시간인데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텃밭에서 뭘 심고 있네요. 예, 올해는 이제 학교 마을 교육과정으로 마을 농부를 모시고 함께하는 생태 텃밭 가꾸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벌써 설레하고 있고 네. 뭔가 뭐 보통 이게 농사라고 하면 텃밭에서 뭔가를 심는다고 하면 귀찮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아이들 표정이 그렇지가 않아요. 네. 이게 벌써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네네. 농도 네. 가운데 네, 김제가 거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농업정책 마치 농민들만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네. 나중에 커서 농부가 될 수도 있고 네. 농업과 관련되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요. 이런 교육이 바로 이제 성숙된 어른이 돼서 지역 사회를 바라볼 때 네.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네. 선거의 후보자들이 내 고향인 김제 또 전북에 어떠한 정치적 공약을 내놓는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교육이 바로 지금의 시작이라고 보게 되는데 네. 교장 선생님 그런 면에서 단순히 뭐 심고 가꾸고 내 지역의 애정 요 이상의 어떤 그렇죠. 큰 성숙된 어른으로 가는 교육이라고 좀 보시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그 어떤 생태 텃밭 가꾸기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생명에 대한 그런 귀중함, 소중함 이런 것들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뭐 단순히 어떤 뭐 이렇게 가꿔서 단순히 이것을 생산한다는 의미를 떠나서 좀 더 자연 생태 환경 교육과 맞물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고 사실 지금 3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30일도 남지 네네. 않은 가운데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지잖아요. 네, 교육감 그렇습니다. 후보분들 지금 4분 계시는데 네네. 김제 봉남초등학교의 이런 좋은 사례를 네. 좀 더 우리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네. 뭐 일단 교사로서 걸어오셨고 지금 교장 선생님으로서 김제 봉남초등학교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네네. 교육감 후보들에게 뭐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말씀보다는 네네.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네네. 좀 벤치마킹 해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 후보님들이 전부 이렇게 좋은 공약들을 많이 내놓으셨는데요. 또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꼭 이곳에 태어나서 이곳을 반드시 떠나서 대도시로 가야만 성공한다가 아니고 농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어떤 생산성을 보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속에서 저희는 이런 생태 교육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 생태교육, 자연 친화교육 이런 쪽으로 그 후보님들께서 더 좋은 공약들을 많이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그 교육과정 속에서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애쓰시네요. 자, 정신이 없어 우리 네. 애들하고 뭐 하면은 예. 뭐든지. 전국 여성농민회 회장을 지내셨고 지금 현재 김제 여성농민회 회장을 맡고 계신 강다복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밭에서 일 안 하시고 지금 여기 김제 봉남초등학교 텃밭에 오셨어요. 네, 아이들하고 지금 올 1년 텃밭 농사를 함께 지도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농부들이 3명이 오. 봉남초에 와서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농촌에서 일손도 없어서 바쁘실 텐데 우리 아이들까지 텃밭 농사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어요. 깊은 뜻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먹는 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어린 아이일 때부터 가르쳐야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또 땅에서 일궈서 내 입으로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중요한가를 터득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먼저 이런 것 심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후에 이제 수확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일반 종묘에서 사다가 쓰는 것도 있지만 토종 종자를 지키는 의미로 토종 씨앗을 지금 심고 있어요. 토종의 중요성도 가르쳐주고 그러려고 아이들한테 지금 심고 있어요. 이게 농촌 사회에서 여성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른 곳하고 다르게 여기는 이제 가부장적인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여성 농민들이 일은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일을 우리 스스로가 여성 농민들한테
팔방미인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농사도 지어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또 먹거리도 책임져야 되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 돌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동네 대소사도 해야 되지 또 면단위 행사도 있으면 그것도 참여해야지. 그러니까 여성 농민들이 팔방미인이라는 말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농사 지면서 여성 농민 산다는 게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힘들지만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또 여성 농민 회의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내가 힘든 부분, 상대방이 힘든 부분 서로 공유하다 보면 나만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힘듦을 통해서 아 나는 그래도 좀 낫겠구나 이런 위로도 좀 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연대로 이렇게 엮이면서 지역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농민을 남성만 농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성도 농민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여성 농민의 어떤 마음이나 현실에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 후보들에게 꼭 이건 뭐 김제시장 후보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의 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또 도지사 후보들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농민수당은 이름도 농민수당이잖아요. 근데 지금 지급 형태는 농가로 나가고 있어요. 농가수당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농가 대표가 남편이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혼자 사는 농민들은 본인이 세대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이제 받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받지 같이 부부가 사는 경우에는 지금 소외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성 농민들이 뿐만 아니라 요새는 또 이제 자녀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농가로 취급하다 보니까 한 농가에 농민이 3명이든 1명이든 2명이든 똑같이 60만 원씩 1년에 6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이거에 대한 지급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모든 농민이 똑같이 자기의 존재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농민들이. 그래서 농민들한테 주는 농민수당은 각각의 농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난지원금이며 기초노령연금이며 자녀수당이며 이런 것들이 농가로 지급하는 게 없거든요.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유독 농민수당만 지금 농가로 지급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우리 단체장님들은 금액을 많고 적고를 논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농민이면 다 지급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님들이 저는 그런 공약을 내놓으면 우리 여성 농민들이나 일반 농민들한테 설득력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농민에게 공이 뭐 얼마를 주든 그건 관계하지 않은데 뭐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월 10만 원이거든요. 월 10만 원씩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는 이런 공약들을 지자체장들이 좀 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수당도 수당이지만 사실 농업을 바라보는 공익적 가치의 의식 전환 목소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후보들이 또 당선이 되면 단순한 어떤 지급 정책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농민도 있고 뭐 도시민도 있고 상인도 있고 많은 구성원들 가운데 이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 이런 비전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는 계속 뭐 김제뿐만 아니라 좀 함께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자치장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약으로서 뭐 지금 일부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농업 정책에 대해서 많은 돈을 직접 지불하겠다더니 아니면 뭐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서 농민 수당이 아닌 농업 직불금으로 전환한다는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농업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설 사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좋은 시설 사업들이 농가나 농민들이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되는데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농촌에 젊은 농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한 대체 농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이런 시설 투자라든가 사업, 6차 산업을 통해서 뭐 소득을 올린다고 이런 사업을 많이 수반하는데 저는 좀 단체장님들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냥 생활만 하고 있는 농민들도
지역에서 함께 살면서 소외받지 않고 지금 농촌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데 소농이 살 수 있는 방법 그 농사를 안 짓고 평생을 농사지면서 그냥 그 농촌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노인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예전부터 많이 했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단체장님들이나 아니면 의회 의원들을 보면은 우선 보여주기 식으로 눈에 나타나는 사업들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농촌이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농민들이 아니면 농촌에서 살고 있는 생활하는 유지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좀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농업이라는 게 진짜 아이들이 여기서 지금 심고 또 가꾸고 수확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농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내가 수확해서 나눠 먹는 그 재미까지.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아이들은 커서 농부가 되면 또 수익으로 이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또 숙제가 있긴 합니다만 정치하는 분들이 짧게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공약이 아니라 농업만큼은 제대로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제안하고 싶은 공약 같은 거 있어요? 농민으로서? 저는 단체장님들이 다 자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센터장이나 이런 좀 과장님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당신의 자녀가 농촌에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굳이 힘들게 아이들이 막 4년대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또 몇 년 고생하고 큰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게 몇 사람을 위한 정치나 정책이 아니라 일반 농민들이 아니면 일반 자녀가 어딜 가든 농촌에서 살든 도시에 살든 이 사는 데에 있어서의 그 귀천이 없듯이 자기 자녀가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굳이 젊은 아이들이 도시로 그 힘든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시로 떠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가 농사를 짓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이런 단체장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오늘 아이들 소리 오래간만에 들어서 기분 좋았고 저 아이들이 심은 저 식물들이 우리 채소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따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골고루 농민들이 좀 행복하고 지역 사회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장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김제 시민의 신문 홍성국 국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보다도 더 바쁘게 선거 과정 속에서 인터뷰와 토론회를 진행하셨습니다. 예. 그 어떤 취지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예. 아무래도 저 중앙 뭐 지역 언론이나 중앙 그러니까 그 도단위 언론이나 중앙 언론들은 아무래도 작은 선거에는 관심이 적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작은 선거가 더 중요합니다. 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누가 뽑히느냐가 중요한데 이 후보자들을 그 검증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이제 10월 14일에 그 시민의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요. 개국을 하고 이제 시장 릴레이 인터뷰를 이제 시장 후보가 6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예. 그래서 6명에 대해서 릴레이 인터뷰를 했었고요. 또 광역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검증의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1, 2선거구 해서 당시에 5명의 후보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도 차례로 초청을 해서 생방송으로 저희가 실시간 시청자 질문도 받고 답변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토론회를 보면 조금은 지역 중심의 질문들, 지역을 생각하는 질문이 들어가 있는데 공통 질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천편일률적이지 않았나. 사실 정말 지역의 절실한 문제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 빠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것을 좀 아쉬워서 저희 나름대로 토론회는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라도 질문을 이렇게 좀 하려고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은 지난 1월 2일부터
그 1월 달에 24일까지 그 6회에 걸쳐서 했었어요. 시장 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도의원 후보는 지난 그 3월 31일부터 지난 4월 14일까지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2명씩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지역에서 그 1,000회를 넘기가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예. 지역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후보 같은 경우에는 8,000회가 넘는 조회수가 또 기록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좀 저희도 나름대로 놀랐습니다. 언론인으로서 후보들에게 정치하시는 분들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지역 언론에 대한 관심 뭐 이런 차원에서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저희 풀뿌리 언론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김제 시민의 신문이 기사를 쓰는 방식은요, 그 김제 씨라고 쓰지 않고 저는 가급적 우리 씨라고 기사를 씁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신문들이 한국에서는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저 신문이 우리 씨라고 자꾸 기사를 쓰냐? 뭐 너네 보도자료 베끼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보도자료 우리 씨라고 나오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쓰는 용어이고요. 우리 김제 시민의 신문이기 때문에 김제 씨는 우리 씨라고 쓰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후보자들이 그 선거를 통해서 지역의 일꾼으로 선택된다면 사실은 우리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그 일구고 가꿔야 할 우리 지역이잖아요. 사실 지역에 굉장히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뭐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라거나 향후 추진될 수 있는 그 행정구역 통폐합이라거나 또 우리가 그 인근 그 큰 뭐 익산, 군산, 뭐 전주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각종 폐기물 처리장들이 굉장히 김제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또 인구 감소도 심각하고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누구와 상의할 수 있을 것이며 진정으로 우리 김제 씨의 이익을 함께 고민하고 나서줄 언론이 누구일까? 아무래도 전주나 중앙에 본사를 둔 언론들은 우리 또 지역 언론과 근본적인 역할의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네. 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 또 뭐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에게 바라는 점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풀뿌리 언론 중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인터뷰와 토론회를 진행하셨던 김제 시민의 신문 홍성구 국장과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저는 전라북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기종입니다. 지금 현재 그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 교육감 후보자들의 그 각자의 그 교육 철학과 신념 또는 교육에 대한 그 의지를 이렇게 검증하는 그런 기회로 그 깊게 들여다보기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 그 교육감 선거 유권자들에 대한 관심을 끌어서 지방 선거에 그러한 대비하는 일로 앞으로 그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 지방 선거하고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장 군수나 또 도지사 또 지방의회 선거에 파묻혀서 실제적으로 우리 그 교육감 선거에 대한 것은 그 유권자들의 그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 선거 궤도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교육감 선거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감 후보자들의 그 미래 교육 정책 또는 그 현재 전북 교육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기초학력 또 학력 격차 자 그리고 학교 교육의 본질 추구 같은 이런 것들인데요. 전북 교육의 중심에는 교육감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감님이 학교 현장하고 이 소통이 잘 되어야만이 이 교육의 어느 정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그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것을 불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북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불통을 걷어내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 격차가 지금 벌어졌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학교 현장에 지금 선생님들이 그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어떤 헌신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교조 전북지부장 송욱진입니다. 조금 좀 거시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좀 구조적인 문제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교육 과정이 학령보다 1년씩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빨리 배우면 좋은 거 아니겠냐고 하시겠지만, 다른 나라는 그만큼 충분히 학습할 시간과 여유를 가지면서 완전한 학습을 목표로 진행되거든요. 예를 들어 구구단을 1년 동안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2달 안에 다 마스터해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완전한 학습 목표가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에요. 모든 학생들이 지금 다 명문대 갈 수는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구조를 좀 만들어 놓고요. 이미 이제 학습 격차, 학급 격차 또는 양극화가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학습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안타까워해야 되고, 그런 학부모들은 마음을 졸이고 또 교사들은 학생들을 체근하고 교육감 후보들은 너나 없이 좀 학력을 높이겠다고 말하는 형국이어서요. 좀 우리 자녀 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단연 입시 폐지와 대학 서열화를 좀 없애고, 우리 지역에서도 내가 잘하고 내가 공부한 이곳 전라북도에서 좀 양질의 일자리를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동시에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공교육의 강화 꼭 필요하고요. 이런 데서 특히나 이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이후에 우리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돼야 되겠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책임지면서 양질의 방과 후 프로그램, 또 돌봄 프로그램들이 확보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교육감 후보님들이 4분이나 출마해서 너나 없이 전북교육이 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사들을 우리 학교를 살리고 또 학교를 혁신할 수 있는 주체로, 또 중심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사들도 단순히 학생들을 또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신명나게 우리 전북교육의 애정과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으려면 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그 교사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사들이 이런 선거에 좀 참여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역시나 교사들은 몰래 투표소 안에서 투표할 수밖에 없는 이 제도적 한계가 있어서 이런 참여가 좀 보장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님들이 교사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이 정책과 공약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전북 소상공인연합회 임규철 회장을 만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가 상당히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분위기 속에서 기대감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일단 마스크가 실외에서는 해제가 됐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근 2년 3개월 저희들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 도민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모든 분들이 불편함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일상 회복을 바라면서 이렇게 왔지만 드디어 다시 2년 반 전으로 회복을 꿈꾸면서 저희들이 좀 특히나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많은 분들이 폐업을 했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전라북도 내에서 한 10% 안팎이 폐업과 휴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대부분 대출을 끼고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익이 발생하기는커녕 2년 넘도록 거의 적자 속에서 본인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고 버텨왔는데, 앞으로 이게 회복되려면 그래도 4, 5년 정도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손소독제도 쓰고 다양한 방법으로 방역 소독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마스크가 실외에서는 어느 정도는 해제가 됐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조금 지켜가주면서 이게 완전히 일상으로 회복, 정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뭐 지자체 차원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과 공약이 나오고 있을까? 지금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좀 살펴보기가 쉽진 않습니까? 이게 본선 후보 등록 전이고 그런 의미에서 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그 정당별로 이제는 그 도지사 후보님들이 거진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고 시장 후보님도 결정 나 있는 상황이에요. 국가적인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저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문화예술인들 다양한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경선 과정이나 또 공약 내용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공약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뭐 거대 담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조금 가장 소상공인들이 전북의 인구 중에 지금 23만 명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네. 그 23만 명이 우리 지역 경제를 근간을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연관성이라든지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이 좀 필요한데 여전히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을 좀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제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전국적으로 연합회를 통해서 대안 제시를 했던 걸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사님 전라북도에다 건의를 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민생을 좀 다룰 수 있는 별도의 부서 신설 내지는 지사님 밑에 비서를 조금 신설을 하셔서 이 팬데믹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임기 기간이라도 업종별 어려움들도 좀 극복을 하고 또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 신설이 어려우면 비서라도 좀 채용을 한번 하셔서 이 부분을 좀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도록 이제 6.1 지방선거에 새롭게 선출되시는 도원님들까지도 이런 분야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